원달러 환율은 1,500을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으로 전개되더라. 과거 패턴에서 알 수 있는 보조지표 상황에서의 과열권 진입, CCI, RSI 다 과열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항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한다. 매수하였습니다. 김민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또 안내드렸던 5종목에 대한 리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월요일 하락 이후에 화수목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는 하락을 할 때 ABC 3파동으로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으로 전개되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상승의 힘을 봤을 때 이 상승의 힘이 엘리엇 파동 기준의 3파동의 장기 상승 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조정은 4파의 조정은 ABC로 나오는 게 정석인데 ABC 하락이 나왔고 다음 상승할 때는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5파동을 완성하는 것이 엘리엇 파동의 정석이죠. 그러나 마지막 5파동이 나왔을 때 정고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파동이 완성될 때의 상승 꼭지에서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언론사의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현혹되지 말고 그때부터는 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을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또 뭐였죠? 보조지표 상에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 상승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으로 전개되더라. 과거 패턴에서 알 수 있는 보조지표 상황에서의 과열권 진입, CCI, RSI 다 과열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열권에 왔을 때는 다 하락을 해왔죠.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과열에 왔을 때 침체까지 빠지면서 역시 지수도 길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긴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안내드렸던 월화수목금 종목 리뷰를 하겠는데 종목은 항상 제재수 기기 스시 선별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 7가지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전략에 의해서 주식을 발굴한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는 기준, 지지받는 자리, 그리고 패턴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3봉, 그리고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주월봉,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금눌 패턴, 급하게 눌리는 거, 그 다음에 매집 패턴, 찐바닥 이렇게 7가지 차트 유형에 따라서 선별하고 매도의 목표를 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안내드렸던 종목, 이번 주 월요일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12월 1일 안내드렸던 종목은 NRB입니다. 자, NRB 월요일에 안내를 드렸으니까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여기죠. 시초가에 샀는데 크게 눌렸어요. 당연히 손해였겠죠. 2차 매수 타점까지 잡아서 평단을 13,300원대로 만들었죠. 13,350원 정도로 평단을 만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일 수익을 못 내고 금요일까지 왔는데 금요일 종가가 13,540원. 자, 수익낼 기회가 왔죠. NRB를 매수했던 근거, 재무 흐름 괜찮고요. 재무 괜찮죠. 새내기 종목 치고 재무 흐름 괜찮고. 재료, NRB의 재료는 바로 이거죠. 국토부에서 모듈로 주택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속도를 내기 위해서 탈현장 건설 모듈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거죠. 자, 모듈로 공법은 건축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현장 중심 시공보다 공사 기간을 20에서 30%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도 유리하다. 그래서 모듈로 주택을 만드는 NRB가 정부의 정책 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의 근거는 무엇이냐? 클라우드 일봉 기법이죠. 클라우드 일봉, 클라우드 이 상단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또 핵심은 뾰족 저항까지의 상승. 자, 뾰족 저항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저항인데 저런 뾰족이 나올 때 뾰족 자리까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LK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제가 안내드렸듯이 클라우드 일봉을 터치하고 크게 눌렸죠. 눌린 다음에 12월 5일 상한가를 갔는데 LK캠 목표하는 바가 저 뾰족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NRB도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NRB도 같이 보자. LK캠과 NRB를 동시에 같이 볼 겁니다. 근데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NRB 클라우드 일봉의 유형을 보고서 매수를 했다.
현재 수익권입니다. 이제 수익권인데 이제 다음 주에 좋은 타점에서 매도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화요일에 들어갔던 종목은 SNS텍입니다. 자, SNS텍 이 종목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SNS텍 이 회사 제재수 기키스시 부합되나요? 네, 맞습니다. 재무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외국인 한 달간 100억 이상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줄기차게 사고 있는 재무 좋고 재료 좋고 수급 좋다. 기술적 위치도 괜찮았어요. 장대 연봉을 만들어서 기준봉을 만들고 이제 클라우드 상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목금 이렇게 밀렸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 재료, 수급 좋다고 했어요. 재무 좋다. 재료는 무엇이냐? 이 회사가 하는 것은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데요. 이 회사가 용인에 EUV 전용 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양상 준비를 마쳤죠. 마친 시점이 이제 10월인데 올해 10월입니다. 2021년도에 1000억이나 투입을 해서 이런 공장을 만들었어요. 4년 걸려서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는 뭐냐? 블랭크 마스크는 노광 공정에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데 활용하는 소재입니다. 마스크는 쓰는 거죠. 쓰는 거고 뭔가 입히는 거죠. 피부에 입히는 것처럼 회로에 웨이퍼에 회로를 입히는 거예요. 회로를 새기는 아주 고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이 부분은 그동안 일본 업체에서 독점을 했단 말이죠. EUV 제품 독점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회사 거의 독점이죠. 국내에서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부분에서는 이 회사를 따라가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외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4년이나 걸려서 1000억이나 투입한 공장을 만들어서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익성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1000억을 투입했다는 것은 비용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많이 깎아먹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제는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겁니다. 자, SNS텍 제재수 좋다고 그랬어요. 기술적 위치도 좋아요. 클라우드 들어왔다가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였냐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이 회사의 주가도 사상 최고로 갈 것이다. 그리고 3번 기법입니다. 1, 2, 3. 3번 타점에 만날 것이다. 그래서 3번 타점의 고점에 이르렀을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재수 기키스시 부합하고 3번 타점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일하게 손해보는 종목인데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고 수요일에 들어갔던 종목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드팩토로 보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지금 현재 평단이 7,030원 정도 됩니다. 7,030원 정도. 수요일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7,030원 평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6,920원이고 손해죠. 근데 이 종목은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는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다가 최근 3일간 뺐어요. 3일간 매도하면서 주가가 잘 못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상승할 수 있었으나 상승하다가 꺾였죠. 꺾인 상황에서 21선 지지를 4번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매드팩토가 영위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회사는 희귀암 치료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골육종 확대 가능성. 자, 골육종은 근육암이죠. 근육암 외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표가 밝혔는데요. 아주 최근 일입니다. 최근 육종암 심포지엄에서 김성진 매드팩토가 후보물질 벡토서팁의 골육종 임상 경과를 밝혔습니다. 자, 매드팩토 대표가 얘기하기는 육종은 일반 고형암과는 다르게 TGF 경로의 역할이 다르게 적용한다. 대부분의 육종세포는 TGF 베타 신호에 반응하지 않고 그 베타1을 다량으로 분비,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 암 성장과 전이를 촉진시키는데 이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TGF 베타1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골육종에서 벡토서팁 단독요법이 효과를 보이는 만큼 유익육종, 횡문 근육종, 선천적 섬유육종 등 다른 육종에서도 벡토서팁이 높은 치료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종은 연골, 근육, 지방, 혈관, 신경 등 우리 몸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연부조직, 뼈에 생기는 암입니다. 근육이나 뼈에 생기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암들이 상피세포암인 것과 달리 간엽조직에서 발생하며 원인 규명이나 치료가 어려운 특징이죠. 희귀암 치료제입니다. 대부분 암 치료제가 고형암 치료제를 표방하는 반면에 이 매드팩토는 희귀암 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다른 것보다 좀 다르죠.
시가총액 2,300억대밖에 되지 않은 매드팩토는 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11만 7천원, 아주 굉장히 높은 고점 11만 7천원까지 갔다가 주가 50분의 1 토막 난 종목이에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매드팩토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바라보는 매도 타점은 주봉에서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주봉입니다. 클라우드 주봉. 클라우드 주봉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종목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 수익을 못 냈습니다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주에 좋은 수익을 목표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큐리오시스입니다. 자, 큐리오시스 12월 4일에 안내를 드렸고요. 자, 12월 4일에 안내 드렸는데 목요일에 안내 드려서 바로 당일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15%의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어제도 더 올랐습니다. 84,1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초가부터 그냥 달렸습니다. 달려서 15% 상승을 냈는데 큐리오시스 굉장히 각광을 받는 회사입니다. 현재 영업 적자죠. 영업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영업 흑자를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새내기 큐리오시스 제2의 시어스 테크놀로지 될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코스닥 상장과 함께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2의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코스닥 상장과 함께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주가가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큐리오시스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자, 2015년 설립된 큐리오시스는 10년간 랩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실험실이죠. 랩 오토메이션 핵심 원천 기술을 집약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억대 매출과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연매출 500억 규모를 달성해 수익 성과를 극대화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상장 1년 내에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만큼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바닥권에서 45,000원대부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왔는데 바닥에서 3배 오른다면 12만원대까지도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상장 후에 최고점은 96,000원인데 이 회사 주가 10만원 이상 가는 것을 거의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 상승도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목요일 안내 드려서 15% 수익을 냈고 금요일은 크게 하락을 했는데 큐리오시스는 다시 5일선을 위협하는 상황이 와 있죠. 자, 5일선 지지받는 상황에서는 매수하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큐리오시스 코스닥 새내기주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이 회사 하고 있는 랩 오토메이션 이 부분도 이 회사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큐리오시스 기대를 하시고요. 수익을 냈지만 15% 수익을 냈지만 또다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금요일 12월 5일에 안내 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현대약품 상한가입니다. 금요일 시초가부터 전혀 조정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바로 치고 갔습니다. 그렇죠? 갭상승해서 갭상승 이후에 그냥 달려갔죠. 상한가까지 직행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빠르게 수익을 내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오늘 단기적인 성과도 괜찮죠.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목표 타점을 알 수 있죠. 주봉의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뾰족입니다. 그럼 12월 5일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8일 장세에서는 이 뾰족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 미리 주봉에 그리는 모양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따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그 다음 저항대가 보이면 상한가 따라잡기가 성공하는 거죠. 상따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겁니다. 7가지 패턴 유형에서 3봉이냐, 클라우드 1봉이 걸리냐, 클라우드 주얼봉 또는 뾰족 자리에 걸리느냐, 그리고 컵이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 컵 핸들 자리에 걸리느냐, 급눌 패턴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때에 급하게 눌렀으니까 누름의 시초가를 회복하느냐, 그 다음에 매집이냐 찐바닥이냐, 이런 7가지 유형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데 보통 상따의 유형은 3봉,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주얼봉에서의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합니다. 자, 현대약품은 상따의 전략으로도 굉장히 괜찮죠. 이 뾰족까지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은 제재수 깊게 쓰시. 현대약품은 재료가 어떤 거였냐? 바로 바르는 탈모약이었습니다. 코스모 파마슈티컬스라는 남성용 탈모 신약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제약사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국내 유통에서 협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약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는 탈모약 효과가 입증되고 또 국내에서 유통이 많아진다면 현대약품도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런 재료가 있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은 제재수, 기기, 스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인 찍기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7가지 전략에 부합되는 종목만 발굴을 하고 그 다음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다. 저항 라인에서 잡는다. 이동평균선의 중장기 60, 120, 240,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나 또는 기준선 자리 이런 자리 기준선 자리는 주로 주봉이나 월봉에서 체크합니다.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그리고 쌍봉, 삼봉 이런 자리에서 저항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리뷰를 했고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종목, 확정 짓지 못한 종목, NRB, SNST, 매드팩트도 기대감을 갖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이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지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